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한 소식보다는 짜증과 불볕 더위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원한 소식을 올림픽 선수들이 전해주고 있어서 나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도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5일이니까 앞으로 엿새 후면은 화려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저희가 의원들 개판 치지 말고 밥값이나 해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죠.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의원들 개판 치지 말고 밥값이나 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은 우리 선수들 적은 인원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 고액의 연봉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 물론 하계와 동계가 번갈아 가면서 열리고 있긴 합니다마는 가장 규모가 적은 가운데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위로를 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긍심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올림픽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금메달, 노란 메달이 아니면은 관심들을 안 가졌었죠. 그리고 언론도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근대죠. 태극기를 달고서 처음 뛰었던 것이 양정모 선수 몬트리올 올림픽 아니었었습니까? 그 이후로 동하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고 있지만은 오늘 파리 대회는 하계 대회이기 때문에 하계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206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32개 종목에 329개 경기가 16일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 최소의 규모로 출전한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눈물 겹도록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열렬하게 성원하고 저들의 선전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보면 아주 답답하고 속된 표현에서 함량 미달자들의 개판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하는 그런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벌어진 양궁에서 우리는 김우진 선수가 극적으로 마지막 슛 오프에서 마지막 한발 싸움을 슛 오프라고 하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폴레옹이 잠든 곳이 파리 레쟁 발리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 한국 양궁의 성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 널리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리올림픽 양궁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모두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모두 몽땅 5개를 휩쓸었기 때문에 최강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손색이 없었죠. 김우진이 어제 미국의 앨리슨 선수하고 5대5 타이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발을 놓고 싸우는 그런 경기를 가졌었죠. 15발을 쏴야 합니다마는 일단은 15발을 쐈는데 동점이 나오게 되니까 마지막 한 발 슛 오프로서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선수 대단하더군요. 보니까 앨리슨 선수 뚝심도 있고 올림픽의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은 김우진은 그런 면에서는 올림픽이 아주 노련한 경험이 많은 선수고 이 앨리슨 선수는 뚝심으로 버티는 힘이 좋더군요. 이 선수들이 마지막 한 발 싸움을 했었는데 마지막 한 발도 퍼펙트 10점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중앙 그 타겟에 가장 가까운 활 시위를 꽂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참 묘하게도 그 관역에 4.9mm 차이로 김우진이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대단한 기록입니다. 김우진이 그래서 우리에게 10번째의 금메달을 안겨주는 어제 시원한 그런 밤의 하루였었습니다. 우리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남녀 모두가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싹쓸이 양궁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독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왔습니까? 나라 위해서 수고해 왔습니까?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허미미 선수. 허미미 선수는 제1동포 선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선수죠.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달고 결선에 나갔다가 어깨 탈골로 인해서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은 투혼을 발휘하면서 혼성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시상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선전하고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선수들이 바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어느 선수의 메달보다도 특히 유도에서는 우리가 거의 유도 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지만은 메달과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번에 허미미 선수의 그 돌파구로 인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메달에 물꼬를 튼 선수가 허미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1동부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메달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미미 선수, 에펠탑 아래에서 올림픽 메달이라니 꿈만 같아요. 개인전 은메달 땐 메달을 놓친 언니와 오빠들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는데 단체전에서 우리 대표팀 전원이 시상대에 오를 수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 2개, 말씀드린 대로 결승에서 은메달 그리고 혼성 단체에서 동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공이 큽니까? 2개 메달을 목에 걸게 되니까 행복하고 한국행을 만류했던 아빠와 엄마, 한국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여동생도 태극마크 달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나고 20년간 일본에서 자라왔던 허미미가 한국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대표팀의 선수와 감독들이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지도해주면서 오늘까지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 이중 국적에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면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로 등재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하는 한국인으로 정착이 됐다. 특히 왜 값진 것은 5대선
독립운동가인 허석 씨의 5대 손이 허미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은 경북 군위의 할아버지 순국비를 찾아서 메달을 걸고 4년 후에 열리는 LA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다부진 결심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어린 나이지만은 자랑스러운 행동이, 의젓한 행동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정치인들에게.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금메달이 아니면 관심조차 없었지요. 그리고 선수 자신도, 참 저도 이 분야의 중계를 오래 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세계 올림픽에 동하계를 다니면서 중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메달을 따면서도 금메달이 아니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절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사기가 꺾인 제 시상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은 언론들도 책임이 많지요. 금이 아니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띄우는 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 그동안의 언론이었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금이 아니면은 시큰둥하게 그 선수의 노력과 땀을, 희생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서 운동장을 누비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자랑스럽지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겨도 좋고 아깝게 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비록 이번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은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러한 다부진 결심을 보이면서 운동장을 정말 누비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애국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살 소녀의 애띤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엄마, 내가 금메달 따줄게. 우리 출전사상 17살 아주 애띤 반효진 양이 사격에서 금 관역을 쏘면서 바르셀로나 때의 여갑순이 그야말로 대회 1호 첫 금메달을 땄을 때에 얼마나 환호했었습니까? 여갑순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시켰던 반효진이었는데 17살짜리 어린 소녀였습니다. 노력 하나로, 땀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계 정세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꿈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중간 집계지만은 적은 인원으로서 150명 정도도 안 되는 선수단인데 오늘 현재까지 금 10, 은 7, 동 1급으로 당당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메달을 따든 따지 못했든 간에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땀을 흘려왔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4년을 버텨왔었습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서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펜싱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자마자 그 피스트, 펜싱하고 있는 긴 그 피스트 경기로 주로에 누워서, 누운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죠.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기자도 울고
전 세계가 감동에 휩싸였던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스포츠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름이 올하 하를란 선수인데 이 펜싱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검객이지요. 자국 어린이들이 이 선수들에게 어렵게 전쟁 와중에 올림픽에 참가한 이 하를란 선수에게 격려의 메시지 그림을 보내왔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영광을 이런 메시지가 걸려있는 그 방에서 하를라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얘기죠. 하를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달은 정말 특별하고 금메달과 같은 동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은 조국을 위한 메달이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달이다. 이 메달이 조국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나라 사랑 100번을 외쳐본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그러한 정말 못된 짓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 국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말 어떤가?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앞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언론의 방종과 방임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못된 언론들이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사실만 전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 양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지적을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기껏 여야에게 공평한 시간 그리고 기회 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커다란 잘못이지요. 국민 대부분은 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데 언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인데 그 업무를 언론인이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자격이 없는 편향된 자들의 방송 진행에도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방송 진행자는 결코 갑질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 함량 미달자들이 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방송인이 절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옥석을 가려내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평 진행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방송을 보면 아주 의도적인 그런 불량기가 섞인 옳지 못한 진행자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활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방송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게 잘못된 것에 편승돼서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 실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문을 열기 전부터 이번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21대 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2달 조금 넘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부적절한 함량 미달자들이 국회에서 설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훨씬 높은데 이들의 생각은 아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1995년도죠. 이건희 회장이 정치가 사류라고 비하한 적이 있었습니까? 3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국회는 사류를 벗어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류보다도 더 저질로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 이제 이렇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개파 치는 것을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마전 무슨 뜻입니까? 엎드릴복 마귀 맞자 전각전자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악의 근원지를 우리가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민의의 전당인데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움직여야 할 국회인데 복마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적절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들의 그 행태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날이 더워서 아니지요. 국회는 아주 시원하게 냉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정말 정신 이상자들이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과방위, 최민희, 정청래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함량 미달자들이 서로 잘났다라고 설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원들 어느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의원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난 위원장들이 떠드는 것도 떠드는 것이지만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죠. 192명이 야당 측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171명, 조국당이 12명, 이준석 당이 3명, 186명입니다. 거의 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 범죄인들 아닙니까? 한결같이 이런 범죄인들이 개혁을 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가장 독재라고 있는 것이 이재명 당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당치가 않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민주당이 독재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니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90%가 넘는 조국인은 뭐 99.9%라며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투표 성향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대표들 아래에 있으니 정청래라든가 최민희가 하는 행동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국회 70년 역사상에 본인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의원들 개판 치지 말고 밥값이나 조금 해라. 우리 올림픽의 선수들은 땀을 흘리면서 그 더위 속에서도 관역을 향해서 금메달 10개를 사냥을 해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세계 당당 6위의 스포츠 강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부끄러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한 의원들에게 제가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